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경사사건 수사본부 개선 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는 받았는데 진술을 거부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SBS 보도국 법조팀의 전영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 갔다면서요? 네, 서울구치소 앞에서 조국 장관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이제 사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찍힌 모습이 이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면회 간 게 처음은 아니죠? 네, 꽤 자주 간다라고 알려져 구속된 있어서. 다음 날도 갔었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면회 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사진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왜 갔을까요, 오늘은? 글쎄 그냥 남편이 저는 부인 면회 갔다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해석하고 맙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쪽에서는 아니 공범 혐의가 있는데 면회를 해도 되는 거야? 저 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건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국 전 장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접견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접견. 그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그 칸막 유리 칸막의 사이에 두고 하는 접견 일반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반 접견은 전부 다 자동으로 녹취가 되고 그 녹취는 행정법상 담당 검사가 합법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안에 있는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일반 접견 왔을 때는 은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검사한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범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면서 수사 기밀이나 그런 것들 서로 말 맞추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부인 면회했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술 거부권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또 부른다는 거죠? 네,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요.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더 불러서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답변에 일일이 해명하고 답변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이 바뀔 리는 없어 보이고 불러서 조사한다고 한들 계속해서 진술 거부할 텐데 그래도 또 부릅니까? 네, 당초에 이제 입시비리나 여러 가지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마 한 3번, 최소 한 3번은 부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어제 보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8시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서. 어제 조서 열람했답니까? 네, 조사 열람까지 다 포함해서 8시간인데 조서 열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검찰이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는데 다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번 정도만 더 나오고 검찰도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고 아마 이제 기소 여부를 확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질문하고 답변인데 어제 답변은 전부 다 공란 아닙니까? 점점점 하든지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다시 열람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뭘 물어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제 검찰이 무엇을 물어봤느냐는 것들이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본 공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변호인하고 조국 전 장관이 좀 꼼꼼하게 읽었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검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펜은 안 꺼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질문지가 준비가 돼요. 조국 전 장관이 무엇을 물어봤을 때 A라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 답을 부인하거나 하면 A 다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답변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바보도 아닌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놓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부인했을 때 대비한 A 이 질문을 꺼내겠습니까? 꺼내지 않죠. 그냥 기본적인 질문들만 아마 하고 그냥 나열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뭐 검찰의 질문을 뭘 했는지 그냥 꼼꼼히 읽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술거부권 행사에서 검찰이 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질문이라든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크게 저는 뭐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조국 예. 전 장관에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가 뭐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나의 목을 예. 치라. 그러고 들어가서는 한마디도 답변 안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이번 수사에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는 진술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 대해서 기자들과 회견을 할 때 질문받고 대답할 때 인사청문회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검찰 조사에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사적 이 문제와 관계없이 저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청문회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사법 과정이 아닙니다. 이 정치 과정에 저희 가족을 제가 아닌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에 세우라고 저는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진술 거부했다고 해서 저 답변과 다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네, 출석을 했고 진술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기자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진술 거부권이라고 해서 아무 이제 전면 부인도 아니고 하여튼 이 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게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면 부인한다고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인 정경심 씨가 이미 구속돼 있고 그래서 뭐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은 것도 분명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아마 검찰은 뭐 아마 청구를 검토하는 하고 있을 텐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부부가 둘 다 구속되는 일이 거의 드물고 그다음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을 때도 그랬지만 조국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또 공격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뇌물이라고 하는 뇌물이라는 혐의를 검찰이 확신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 넘길 때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뇌물 혐의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수 안 할 수 없다. 없죠. 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안 청구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정경심 교수가 기소됐던 것 중에서 일부의 공범으로 한정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가서 플러스 알파로 뇌물 혐의를 보고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그 정경심 교수 기소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뇌물 쪽에 상당한 방점을 찍고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저는 관측을 합니다.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검찰이 의구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소명되거나 입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별로 다른 문제인 거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신병을 처리하는 결정함에 있어 나와 있는 진술과 물증을 봤더니 뇌물 입증 가능하네. 이건 기소하는 게 맞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영장 칠 겁니다. 왜?
당시에 민정수석에 있었고 그 주식 같은 경우에 그게 전부 다 뇌물로 인정되면 2억이 넘어갑니다. 이건 법정에 가서도 1심에서 유죄나면 실형 사안이거든요. 이거를 부부가 아니라 뭐 아들 온 가족이 구속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뇌물 혐의가 나오는데 구속영장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뇌물, 그것도 그 주식을 주당 7,500원짜리를 한 5,000원 더 싸게 사서 얻었다는 그 2억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주식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뇌물성을 얼마나 검찰이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걸로 저는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변호인단의 생각입니다라고 보낸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뇌물 혐의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아마 딸이 장학금 받았다는 네. 그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이것을 마치 뇌물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이제 지도교수인 노한중 교수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김영란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민정수석 당시에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뇌물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변호인단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니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부산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뇌물 혐의로 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WFM 주식 관련해서는 뭐 뇌물 이런 혐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이 입장이 없었다는 점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WFM 쪽과 뇌물과 연관짓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밝히지 않았고 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딸이 받은 이른바 소천장학금 뇌물 혐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부산의대 발전재단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학금을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으로 엄중한 항의를 표명합니다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걸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전영국 기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액수로 봐도 WFM 쪽이 훨씬 강한데, 그리고 제가 법조인으로 봤을 때 제가 검사를 하면 저는 소총장학회 장학금보다는 WFM 주식 쪽을 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입증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고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기소했을 경우에 파장도 더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총장학금은 1,2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하기 전인 서울대 교수 때 받은 거 빼면 액수가 사실 1,000만 원 아래로 줄어들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천장학금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WFM 주식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지라는 개인적인 좀 궁금증은 좀 생기긴 합니다. 예,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우리 법조팀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이 비공개로 소환이 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서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공적인 책임보다는 피의자의 권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게 기사를 쓰게 된 특별한 근거 뭐 이런 판단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한 말 때문입니다. 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이 되고 나서도 거듭 말했는데 이런 뭐 피의사실 유포 금지라던가 이 공개 소환 폐지라던가 이런 검찰 개혁의 방향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수사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라고 거듭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거듭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조사 대상이 되니까 비공개 소환의 1호 수혜자가 되면서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검찰 측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이 조사 바로 전날에 네.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1층에 이제 취재진이 모여 있는 1층 정문이 아니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는 방식으로 소환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질 사안이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계속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I would be lying if I said I'm fine. I think of you at least 100 times. 'Cause in the echo of my voice I hear your words, just like you're there. I still come home from a long day,
So much to talk about, so much to say. 네, 제목이 커리지네요. 이게 우리말로 용기란 뜻이죠? 예, 용기란 뜻인데 저는 타이타닉의 주제가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던 가수 셀린디옹.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노래 앨범의 대표곡이 바로 커리지, 용기라고 합니다. 셀린디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힘든 시기는 인생에 있어 언젠가는 겪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슬프게 말하고 싶지 않네요. 예. 이 시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 셀린디옹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urage, don't you dare fail me now. 'Cause it's not